전두환 씨가 어제 열린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함에 따라 5.18 헬기 사격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씨 재판을 계기로 5.18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의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SK를 홈으로 불러들인 기아 타이거즈는 기분 좋은 첫 승을 올렸습니다. 농협과 수협 등의 대표를 뽑는 조합장 선거가 광주와 전남 200여 개 선거구에서 내일 하루 동안 치러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두환 씨는 어제 광주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헬기 사격 자체를 부정하면서 국방부와 국과수의 조사 결과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다분히 전략적인 포석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재판도 상당 기간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당초 전두환 씨의 광주 재판은 전 씨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출석을 피해왔기 때문에 처음만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쉽게 풀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쟁점인 5.18 때 헬기 사격이 지난 2017년 국과수의 전일 빌딩 타는 분석과 2018년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전 씨가 이를 알고도 일부러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는지 여부만 입증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게 5월 단체 측 변호사들의 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뚜껑을 연 결과 전 씨 측은 예상 밖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전두환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첫 재판 모두 발언에서 5.18 때 헬기 사격 자체를 부인한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회고록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그다음에 회고록 작성 당시에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그리고 망 조비오 신부 관련된 부분이 그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 표현인지 여부, 이렇게 세 가지로 쟁점이 요약됐습니다. 전두환 씨의 시간 끌기 정황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광주지법과 광주고법, 대법원에까지 재항고하면서 문제를 삼았던 재판 관할을 이번 재판에서 또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재판 내용은 물론 절차 하나하나까지를 다 따져서 간다는 것은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재판 전략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혹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그때도 또다시 이제 여론을 호도한다거나 정치적으로 그런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삼아서 이 재판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씨는 재판을 받으러 더 이상 광주에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 출석은 의무지만 다음 재판부터는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률 대리인만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두환 씨가 다시 광주에 올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재판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5.18 헬기 사격을 비롯한 각종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국민들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두환 씨가 혹시라도 사과할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기대는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키웠습니다. 특히 5.18 유가족들은 전 씨의 행태에 사지가 떨렸다고 말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에 머물렀던 4시간 중 전 씨가 법정 밖에서 한 말은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네. 광주 시민들 법정에서는 국방부 특조를 통해 확인된 5.18 헬기 사격조차 전면 부인했습니다. 5.18 때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법정 방청석에서 직접 전 씨 측의 주장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지가 벌벌벌 떨려갖고 말을 할 수가 없어. 5.18 최초 희생자인 고 김경철 씨의 어머니는 떨리는 마음에 재판 방청도 못했다가 전 씨의 말을 전해 듣곤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사죄를 할 말 한 자리도 있을 줄 알고 우리는 기다렸는데 그것마저도 저가 기회를 더 주고 간 것은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지가 사람 같으면 망을 떠서 무릎을 꿇고 전 씨가 끝내 사죄하지 않는다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라도 단죄해야 한다고 광주 시민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사과를 받아야 잊혀질 때가 됐는데 계속 사과 안 하고 자기는 잘못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더 화가 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끝내 사과하지도 않은 전두환 씨. 39년 전 그때처럼 광주 시민들 가슴에 또 한 번 상처만 남겼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있어야만 역사의 죄인들을 단죄할 수 있고 5.18 왜곡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18 진상조사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두환 씨 재판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5.18이 39년이나 됐지만 진상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이틀 뒤면 정확히 시행 6개월째를 맞지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 정원의 3분의 2가 먼저 선임된다면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바른미래당에서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5.18 진상규명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 재추천이나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이후 전국이 얼어붙고 있는 것도 악재입니다. 5.18 특별법 개정안이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포함되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여야 사당이 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대상을 논의하고 있어서입니다. 지지부진한 5.18 진상조사는 전두환 씨가 내심 의지하는 구석일 겁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에서도 첫 경기가 열렸는데 선수들이나 관중이나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에 미세먼지도 있었지만 경기장엔 1,500명이 넘는 관중이 모였습니다. 휴가 써가지고 이게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병원에 오신 거예요? 네. 공 하나하나, 타구 하나하나에 즉각 반응하며 겨우내 잠들어 있던 응원 감각을 깨웠습니다. 팬들은 특히 새로운 선수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외인 선수들 3명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선수들 기량 어떤지 좀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좋았습니다. 제이콥 터너와 김광현 선수의 맞대결로 시작된 경기는 거의 베스트 라인업으로 꾸려졌습니다. 기아의 에이스 양현종 선수도 터너의 뒤를 이어 던지며 실전 감각을 조율했습니다.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좀 잘 준비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결과는 기아의 4대1 승리. 양현종 선수가 로맥에게 솔로포를 허용했지만 상대 실책을 틈타 경기를 곧바로 뒤집었습니다. 기아는 오는 일요일까지 SK, KT, NC를 차례로 홈에서 만납니다. 잦은 비 때문에 스프링 캠프에서 실전 연습이 부족했던 기아는 시범 경기에서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전략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내일 하루 광주 전남 200여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공직선거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투표 방식과 절차를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의 대표자를 뽑는 조합장 선거를 위해 광주 전남 지역에 272개 투표소가 세워졌습니다. 203개 조합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고 광주 전남 지역 유권자는 36만여 명에 이릅니다. 투표 시간은 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공직선거보다 더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납니다. 조합장 선거는 시군구 단위로 작성된 통합선거인 명부와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합을 관할하는 시군구 선관위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든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우편으로 송부받은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시거나 또는 우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유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조합에 가입한 유권자는 자신이 가입한 조합의 수만큼 투표용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투표와 기표 방식은 공직선거와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면 무효표 처리됩니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70여 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고발 조치되거나 경고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조합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곳곳에서 후보를 비방하는 괴문서가 나돌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완도군 모 지역에서는 불출마한 현 조합장의 조합 운영과 특정 후보 지지 의혹을 기재한 비방 문건이 나돌면서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암군의 한 지역에서도 현직 조합장의 사생활 등을 비방하는 문건이 나돌아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고, 해남의 한 농협에서도 후보를 비방하는 문건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실시된 사립유치원 추가 감사 결과 광주에서 200건이 넘는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30개 사립유치원을 추가로 감사한 결과 부당한 회계 집행 등 21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10건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고 정직 16건, 견책 26건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광주 사립유치원의 비위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은 21억여 원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곡성군 옥과면의 한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47살 김모 씨가 2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강열 광주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배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집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시민생활환경회의 정관에는 이사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돼 있는데 매달 급여를 받았다며 배임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돈을 받은 건 잘못했다면서도 노동의 대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 지역화폐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광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결제 수단이 첨단화되는 가운데 3월에 출시 예정인 지역화폐가 단순히 체크카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모바일이나 QR코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 상공인과의 협의나 공청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